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제장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한 2차 전지주 진단으로 좀 출발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이 지한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지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을 썩일 겁니까? 이 2차 전지, 전거래 국내 2차 전지주들은 네, 죄송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2차 전지주들 어제 좀 줄줄이 급락을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업종 전체의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자, 김선영 대표님 이거 어떡합니까? 2차 전지 업황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한 2년 전 이 시간에 우리 반도체를 맡았었어요. 반도체 안 좋을 때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맡게 됐네요. 그때 당시에 참 2차 전지 좋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또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몇 년 정도를 지켜봤을 때 항상 안 좋을 때 투자하면 항상 잘 되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제 의견이 아니라 어제 나온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2차 전지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국내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LG엔솔과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 점이 이제 업계 전체에 충격을 줬다라면서 2분기에 실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신용등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관련주 주가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게 코스피는 220개. 상승은 220개, 하락은 676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401개, 그리고 하락이 1179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차 전지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빠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다 빠졌는데 거기서 2차 전지만 콕 뽑아가지고 얘기하면 2차 전지만 빠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삼성전자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전 어제 잘 올라가다가 어제 상승폭 다 반납했고요.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어제는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게 팩트고 2차 전지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2차 전지만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LG엔솔과 LG화학 뭐 이름만 들으면 이제 제가 또 화가 나게 만드는 그 종목 기업이긴 한데 신용등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바뀐 게 아니고요. 트리플 B 플러스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지 하향 조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지적한 경계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실적입니다. 상각 전의 영업이익 이제 보통 에비타라고 하는데 이거 대비해서 차입금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차입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차입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에 맞춰서 실적이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이 비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너무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전기차 치킨 게임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일시적으로 잠깐 멈춰 있는 뭐 캐즘 현상이라고 하죠. 잠깐 멈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담하게 설비 투자를 한 거 저는 사실 이거 되게 크게 보거든요.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투자 많이 했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투자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라인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 점유율을 잡으려면은 시장 좋고 주가 잘 갈 때 못 잡습니다. 정말 안 좋을 때 누구는 안 좋으니까 나 못할 것 같아라고 빠지는 쪽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거 안 좋지만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해서 투자를 강하게 어렵지만 강하게 하는 기업이 항상 나중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시장 점유율 확 잡아갖고 삼성전자가 디램에 대한 실적 항상 그렇게 잡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별 삼각전 이 에비타 대비해서 차입금 비율을 보면은 LG화학은 1.5배에서 2.6배에서 2.8배가 예상된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2.6배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예전부터 불편해진 건 맞긴 맞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거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이 두 기업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LG엔솔. 그리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얘기하면서 가장 중국이 점유율이 높은 쪽이 어디냐면은 유럽 쪽 얘기합니다. 유럽에서만 거의 팔리잖아요, 중국 전기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유럽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규제 방안을 계속 지금 회의 중에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뭔가 라인업이 나오고 7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세금 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푸시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가오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미국이 나서서 이제 세금 가지고 지금 먼저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 뭐 우방국들 유럽이나 나머지 국가 다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대. 저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어렵지만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은 버틸 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물타기 해도 됩니까?
비중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비중이 몰빵돼 쓰신 분들은 전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네. 업종별로 30% 비중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이하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분할로 조금씩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주 투자하신 개인분들 많이 지칠 것 같긴 합니다만 업황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이 나와주기를 고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UAE하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죠. FTA하고 똑같습니다. 관세 이제 철폐하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 구축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제 정인교 통상본부장 한 얘기 보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분야가 받을 거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강석훈 PB한테 이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세파를 협정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동차 분야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은 UAE 자체가 우리나라와의 교육 규모 자체가 작년에 208억 달러로 사우디에 이어서 두 번째 교육국입니다. 수출 품목 자체 1, 2위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내용에 이어서 알 제우디 장관의 경우에도 특별히 UAE에서 자동차 분야가 포함된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파의 내용 자체도 보시자면은 일단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는 분야는 이 무기류이기 때문에 즉시 수혜를 입을 분야는 무기류겠지만은 자동차류도 이제 관세가 10년 안으로 철폐가 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뭐 대형차라든지 화물차의 경우에는 이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섬세한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 수혜를 받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 세파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체결됨과 동시에 이 국빈 오찬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이 무하마드 대통령과 중동 지역 내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미래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동 사업이 다시금 주목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는 이미 UAE의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UAE 비아그룹과 현지 최초 수소 트럭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UAE 정부 자체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친환경 차량 공급에 있어서도 애초에 뭐 수도 두바이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모두 하이브리드 차나 이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관세 철폐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 국부펀드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혜도 계속해서 이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이 현대차의 노력 자체가 앞으로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UAE에서 자동차 분야가 포함된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주와 관련 부품주까지 좀 긍정적인 주가 영향 기대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AI 아이폰 공개를 앞둔 애플, 그 아이폰 랠리에 올라탄 국내 부품주들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올해 새롭게 공개될 아이폰 16에 AI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부품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표 수혜주 LG 이노텍은 물론 삼성전기, BH 같은 관련주들 모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 안에서 옥석을 좀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관련주 좀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LG 이노텍과 BH 두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권, 사실 이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기조에 따라서 좀 강력한 트리거를 만들어냈었던 종목군들이 LG 이노텍과 BH거든요. 물론 이제 힌지 쪽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이 상승력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나 증권가의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두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 흐름들을 좀 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이벤트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이고 이게 제품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에 대한 모멘텀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WWDC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할인 판매를 했을 때 판매량이
다시 52%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사실상 애플이 좀 부진하게 됐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할인이라는 거 파격적인 행사를 좀 진행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부분에서 향후 수요에 대한 좀 자극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기관 조사 업체들에서 따르면 요번에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가 AI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15 대비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10% 이상은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제 좀 프리미엄화를 더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BH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점유율이 확대되는 부분에서의 이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신형 아이폰 9월쯤 나오겠죠. 우리 하청환 본부장은 아이폰 관련주 토픽으로 LG이노텍, BH 두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세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 해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주로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관련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전망이 어떤지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한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지난 26일 때 그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를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증권가에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 화장품, 콘텐츠 업종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볼 때 업종마다 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비중국화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그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좀 확인해 보니까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매출에 대해서는 2021년 당시 때 50% 이상 정도 됐었고, 제 2024년 1분기 때 26.7%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탈중국화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중국의 그 커차오 문화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그 탈중국화를 하면서 미국 쪽에 좀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중국과 비중국 효과가 동시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의 경우에는 1분기 때 실적이 매우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공연을 재개를 한다면은 한한령 그 이전에 비해 티켓 가격이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고려한다면은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엔터주의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따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은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SM에 대해서 계속 좀 매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지금 그 어도어 쪽에서 임시 주총이 좀 열립니다. 그래서 어도어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들이 남아 있어서 하이브는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지금 그 아랍에미레이트 무함마드 그 대통령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만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동 관련된 이슈를 추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SM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 지분 관련된 부분들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 SM에 대해서 지금 경영상 구조적 개편이 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회사 매각 관련된 이슈들도 좀 더 이제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그 세 가지 업종을 봤을 때는 화장품 업종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시진핑 그 주석이 방한 얘기가 나오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시진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화장품이 2021년 피크 대비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이나 일본 쪽 관련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향 화장품을 좀 주목해 볼 때인가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거차오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대형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쪽에 대해서 중국 비중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게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는 ODM, OEM 업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탑픽 종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잉글 우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긴 한데요. 예,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상향 리포트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고요. 한편 대신증권은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목표가를 유지했으며 하나증권은 SK텔레콤과 KT 목표가를 각각 7만 원과 3만 9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서진시스템 커버리지를 새로 게시했네요. 그럼 오늘은 하향 리포트부터 짚어볼까요? DS투자증권은 SK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발전사업 호조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지난 1분기 영업이익률은 4.7%에 그쳤다고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수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재무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요. 이런 우려에 따라 과도한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유지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은 크래프톤 목표가를 34만 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전통적인 최대 성수기는 1분기이며 비순기는 2분기와 4분기였으나 최근 들어 그 경계가 옅어지고 있다고 했고요. 주요 매출원인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트래픽이 작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증가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다수의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꾸준한 주가 상승에도 이익 성장이 동반되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낮다고도 봤으며 게임주의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 서진시스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서진시스템의 매출액 61.5%가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ESS 시장이 현재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도 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만 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도 목표가가 지금 무려 25%나 상향 조정됐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소식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8%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점유율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수성을 했는데 아니 그 와중에 삼성전자 어제 사상 첫 노조 파업 소식으로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순영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노조 파업 소식은 이제 너무 막무가내식의 노조 파업만 아니게 되면은 뭐 대화를 하자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근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조 파업까지 문제가 됐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노조 파업을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일 노조가 심한 쪽도 지금 주가가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너무 크게 이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그건 좀 제쳐놓으십시오. 일단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아무리 노조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그분들도 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잘 얘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낸드 플래시 드디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사실 전반적인 반도체 매출이 살아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1분기에 전 세계 낸드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8.1%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 AI가 정말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지난 2월부터 AI 서버에 기업용 SSD를 장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규모 주문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PC방 스마트폰 고객들도 이제 가격 상승세 관리를 위해서 이제 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재고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 조정을 위해서 이제 재고 수준을 올리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낸드 플래시 메이커들의 매출 상승률과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 매출 상승률만 보겠습니다. 1등 마이크론이고 51.2%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가 상위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41.2% 올랐다는 게 조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3위가 SK그룹으로서 31.9% 올랐고 4위가 삼성전자 28.6% 그리고 5위가 키옥시아로 26.3%가 증가했습니다. 상승률만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 뒤에 있는데 일단은 매출 찍힌 숫자를 보면은 2위인 SK그룹과 3위인 키옥시아를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한 7, 8%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액 상승률은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만 말씀드린 거지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 5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전체 매출 합계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36.7%.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했고요. 그리고 2위가 SK그룹인데 22%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12.4%, 마이크론 WDC급인데 이게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3위에서 5위까지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기업용 SSD 주문이 급증하면서 낸드 플래시 SAP 보통 평균 단가라고 하는데 ASP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5% 올랐고요. 2분기 낸드 플래시 매출은 1분기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그룹, 제가 SK그룹이라 말씀드렸는데 SK그룹이라 하면 SK하이닉스와 자유사인 솔리다임 합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매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그동안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낸드까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이제 낸드 400단을 좀 어떻게 보면 결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일단 2026년도에 무리하지 않고 300단 후반을 내년에 이제 출시 계획인 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예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핵심은 HBM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예, 삼성전자 뭐 첫 파업 뭐 아직까지는 선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악재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이어나가자 이런 의견을 김선영 대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공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영국 전력 회사인 내셔널 그리드하고 전력기기 공급 계약 체결했고 규모가 821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 계속 쌓이고 있죠. 주가 계속 뛰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봅니까, 강석훈 PB는? 지금 사실 영국 내에서 6,8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도 또 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일렉트릭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인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쌓인 수주 잔고만 6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작년 이맘때쯤 수주 잔고라고 하는 것이 4조 원 규모인데 1년 만에 63%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매출액 2조 7천억 원이라고 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일감이 이미 많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수주잔고가 작년엔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번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전반적으로 저변을 좀 넓혀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4조 5천억 원을 찍을 예정이고요. 고정비가 큰 사업 성격상 매출이 늘수록 이 영업이익률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11%대인데 2026년에는 17%대로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고요.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 고압 변압기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6년까지 영업이익이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한 40%가량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그룹들의 성장률이 14%인데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의 내년 선행 PER이라고 하는 것이 19배인데 글로벌 피어들은 26배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구리라고 하는 것이 원자재 비중의 25%를 차지하게 되는데 가격 급등을 하면서 수익성을 많이 훼손했지만은 부담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탄소 중립 측면만이 아닌 에너지 안보에 주목하면서 이 투자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압기 시장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 시장 내 공급자 우위는 계속된다. HD현대일렉트릭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여전하다는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게임주 소식 짚어볼 텐데요. 장기간 부진에 빠져있던 넷마블이 히트작 나 혼자만 레벨업 덕에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중국 텐센트와 손을 잡은 펄어비스의 소식도 주목을 받았는데 판호 발급 확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반종민 소장님? 네, 일단 그 넷마블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나 혼자만 레벨업도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저는 제가 하이브 그 지분에 대해서 110만 주 매각을 한 것에 대한 좀 포인트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넷마블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레이븐 2도 정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그 텐센트가 신작 라인업으로 검은 사막을 좀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 지금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과 펄어비스는 좀 주목을 해봐도 되는데 이게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중동 진출 기대감이 계속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지금 세파 아까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해서도 최초로 좀 개방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 쪽의 경우에는 지금 빈살만 왕세자와 5천 관계인 빈반다르 그 사우디 e스포츠 회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을 했는데 여기서 넷마블을 만났기 때문에 넷마블과 만났기 때문에 관련된 중동 쪽에서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과 펄어비스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하이브 SM 지분 매각도 있었고 넷마블 하이브 지분 매각.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뭐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창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거래일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워낙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 이제 수급 이탈의 좀 주축도 삼성전자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선물에 대한 매도 기조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부터의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선물의 누적 매도가 한 5조 수준에서 거의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좀 이런 미결제 약정들이 더 터져 나오면서 그 매도량이 더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3대 지수가 좀 좋지 않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떨어졌습니다. 1.85%가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대부분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도 이제 HBM 필두로는 좀 나름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산업군들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이슈도 있었고요. LS의 해저 케이블 이슈도 있었고 LS 일렉트릭의 유니슨과의 이런 MOU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반도체 쪽이 좀 좋지 않게 됐을 때는 변압기도 같이 눌리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변화가 나타난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을 앞두고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일 밤부터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올 거고 미국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국채 수익률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 거래일에 PC까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입찰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또 연달아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간 네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